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일어서 주십시오. 네, 지금 당장요. 일어서서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발끝을 만져보십시오. 할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아래까지 닿으십니까? 무릎을 겨우 지나칠 정도라면 이미 위험구역에 계신 겁니다. 척추가 압박받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2년 동안 척추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 왔으며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70세 이상 인구의 85%가 지금 이 순간 몸속에서 심각한 척추 압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긴도에 기고시된 이때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척추뼈가 천천히 눌려 내려가고 있으며 밀리미터 단위로 키를 빼앗고 균형 감각을 빼앗고 독립적인 생활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뜹니다. 평소처럼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넘어집니다. 엉덩이뼈가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납니다. 혼자 계십니다. 휴대전화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딸이 발견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 계십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개월간 회복해야 합니다. 걸을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매주 300명의 한국 노인들에게 일어납니다. 허약해서가 아닙니다. 부주의해서도 아닙니다. 척추가 이미 손상되어 있었고 넘어지기 몇 년 전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 뒤를 만져보십시오. 뼈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예전보다 더 튀어나온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척추가 앞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키가 줄었습니까? 대부분 웃으며 말합니다. 네, 1절 2cm 정도요. 그냥 나이 드는 거죠. 틀렸습니다.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70cm마다 척추뼈가 압박받고 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그리고 척추가 압박받으면 몸속 모든 것이 고통받습니다.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고요. 아침에 좀 뻣뻣하고요. 심각한 건 없다고요. 키를 재봤습니다. 60대 때보다 4cm가 줄었습니다. 4cm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씨, 척추가 위기입니다. 믿지 않으셨습니다. 박 선생님, 전 괜찮아요. 아직 걸을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아파트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허리 아래쪽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8주 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딸이 간병하러 들어와야 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척추는 쿠션을 쌓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쿠션들이 얇아집니다. 뼈들이 더 가까이 눌립니다. 척수가 눌립니다. 신경이 끼입니다. 혈류가 감소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경고도 없이 몸이 그냥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73세의 나이에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이유입니다.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 의사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검사합니다. 하지만 누가 척추를 검사합니까? 누가 천천히 키가 줄고 있는지 측정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6,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이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드릴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85%의 확률로 척추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으며 척추뼈 하나하나씩 그런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압박이 키를 빼앗고 균형 감각을 파괴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치명적인 낙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22년 동안 척추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9,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으며 3년 전 발견한 것이 아직도 매일 저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70세 이상 인구의 대다수가 심각한 척추 압박을 안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늦을 때까지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가 압박받으면 단순히 키만 잃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걷는 능력을 잃습니다. 균형 감각을 잃습니다. 내부 장기가 눌립니다. 폐가 완전히 팽창할 수 없어서 간단한 일을 해도 기진맥진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간단히 비틀거리거나 약간 몸을 틀거나 심지어 강하게 기침만 해도 척추뼈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던 삶이 끝납니다. 이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잡으십니까? 거울을 볼 때 키가 작아진 것 같습니까? 2년 전보다 더 빨리 피곤해지십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척추가 문제라는 비상 신호입니다. 진짜 비극은 기존 의학이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자연스럽게 약해지니까 조심하고 칼슘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조언입니다. 이것이 85%의 노인들이 진짜 원인을 모른 채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탈수되고 수축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디스크들을 척추뼈 사이에 있는 젖은 스펀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척추뼈 사이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스펀지가 두껍고 수분이 가득합니다. 충격을 흡수하죠. 뼈 사이의 공간을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디스크 속 수분의 최대 40%를 잃게 됩니다. 스펀지가 말라버립니다. 얇아지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척추뼈들이 서로 더 가까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척추 압박이고 매일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지금부터가 황금 시간대 정보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 디스크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이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스크로 수분을 펌프질하는 움직임을 멈춥니다. 더 많이 앉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부상이 두려워 구부리거나 스트레칭하는 것을 피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척추를 움직이는 것을 멈추면 디스크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더 빨리 쪼그라듭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이씨 할머니였습니다. 5년 동안 키가 4cm나 줄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항상 피곤하셨죠? 몸이 안으로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척추를 측정했을 때 압박이 심각했습니다. 세 곳에서 척추뼈가 거의 닿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만 넘어져도 골절되어 휠체어 신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척추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탈수되고 압박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면 이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제 12주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석 달 후 키를 2.5cm 되찾으셨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걸으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척추를 재수화하고 압박을 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척추가 보내고 있는 5가지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매일매일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에서 척추 환자들을 치료한 22년 동안 너무 늦게 제 병원에 오신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에게서 정확히 똑같은 패턴을 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아마 오늘 아침에 무시하셨을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서기 전에 먼저 옆으로 몸을 돌려야겠나요? 잘 들으세요. 몸을 돌리거나 팔로 밀지 않고 누운 자세에서 바로 앉을 수 없다면 척추 근육이 이미 심각하게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건강한 70세 척추라면 바로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씨 환자분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침대에서 굴러서 일어나야 하는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 달 후 침대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게 되셨습니다. 척추뼈가 너무 많이 압박되어 신경이 손상됐습니다. 그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걸을 때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발이 각 걸음마다 명확하게 들리는 대신 땅을 질질 끄나요? 이 질질 끄는 걸음걸이는 압박된 척추를 자동으로 보호하려는 신체의 반응입니다. 척추뼈가 서로 눌리면 뇌가 더 조심스럽게 걸으라는 신호를 보내 발을 땅에 더 가까이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질 끄는 걸음걸이가 바로 낙상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 씨는 질질 끄는 걸음걸이를 2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아파트 건물의 작은 계단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됐습니다. 넉 달 동안 걸을 수 없었습니다. 질질 끄는 걸음을 유발한 척추 압박이 뼈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낙상이 독립성을 파괴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많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천장을 보려고 해보세요. 어서요. 머리를 완전히 뒤로 젖혀보세요. 바로 위를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목이 중간에 멈추나요? 천장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없다면 목뼈 부분인 경추가 이미 유연성을 잃은 겁니다. 이것은 목뼈 사이에 작은 쿠션이 마르고 수축할 때 일어납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씨 할머니는 처음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전혀 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던진 공을 잡으려고 위를 볼 수 없어서 손주들과 노는 것을 그만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 움직임을 측정했더니 정상 범위의 30%밖에 안 됐습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키에 관한 것인데 생각하시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내일 아침 집에서 이 측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벽에 서서 누군가에게 키를 표시하게 하세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전 저녁에 다시 측정하세요. 아침에 비해 밤에 2cm 이상 작아졌다면 하루 종일 척추가 위험하게 압박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척추 압박은 1cm 미만입니다. 그 이상이면 걸을 때마다 척추뼈가 서로 갈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압박이 영구적으로 되면 그 키를 되찾는 것이 10배나 더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경고 신호는 지금 이것을 보며 앉아 계실 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양손으로 허리를 만져보세요. 척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긴장되거나 아픈가요? 이 비대칭 긴장은 척추가 압박된 척추뼈를 보상하기 위해 옆으로 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5세 은퇴교사 김 씨는 이 불균등한 등 긴장을 3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척추가 너무 심하게 휘어져서 내장기관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소화 문제와 호흡 곤란이 생겼는데 모두 자신도 몰랐던 척추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세 번째 발견은 제가 치료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척추 압박을 치료하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등, 근육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자세를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환자의 70%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척추는 계속 압박되었습니다. 키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통증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왜 제 치료법은 실패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최 여사님이라는 74세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칼슘 보충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골밀도 검사에서는 적절한 칼슘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척추 압박을 측정했을 때 그분은 단 3년 만에 키가 4cm나 줄어들었습니다. 4cm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문제는 칼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칼슘이 체내에서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몸에 칼슘이 있지만 3가지 특정 동반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칼슘은 필요한 뼈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동맥, 관절, 연조직에 침착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골다공증과 동맥 석회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칼슘은 체내에 있지만 완전히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3가지 동반 영양소는 비타민 K2, 마그네슘, 붕소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칼슘 보충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험합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주범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칼슘을 뼈를 만드는 건축 자재라고 생각하십시오.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 건축 현장으로 가져가는 배달 트럭 운전사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에게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건축 감독입니다. 붕소는 칼슘을 제자리에 박아 넣는 건축 인부입니다. 건축 자재만 있고 운전사도 감독도 인부도 없다면 그 자재는 그냥 길거리에 쌓여서 교통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단순 칼슘 보충제만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동맥 석회화를 만들고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키면서 척추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대신 4가지 영양소를 모두 함께 포함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 된장인데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먹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스푼만 먹으면 발효로 인한 천연 K2와 함께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위해 호박씨를 추가하십시오. 호박씨 12개가 필요한 1일 마그네슘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붕소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 자두 3개를 드십시오. 딱 3개면 됩니다. 이 조합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기적처럼 작용합니다. 저는 최 여사님께 정확히 이 방법을 드렸습니다. 16주 만에 골밀도가 18% 개선되었습니다. 척추 압박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1.7cm의 키를 되찾으셨습니다. 통증 없이 마침내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황금 시기 동안 이것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심각한 압박이 발생하고 척추가 완전히 무너지면 완벽한 영양으로도 손상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회의 창은 영구적으로 닫힙니다. 지금 당장 척추를 만져보십시오. 등을 따라 손을 내려보십시오. 뼈가 분명히 느껴지십니까? 척추가 곧게 느껴지고 돌기를 쉽게 셀 수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끄러운 근육이나 구부러진 모양만 느껴진다면 압박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왜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85%가 척추 압박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반 의사가 이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허리 통증과 운동성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이해를 바꿀 중요한 정보입니다. 의료계는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일반적인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지시합니다.
15초 동안 서 있으면 영상이 촬영되고 의사는 나이에 비해 척추가 정상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파괴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표준 엑스레이는 심각한 구조적 손상만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키, 에너지, 독립성을 빼앗아가는 진행성 척추 압박의 초기 단계를 완전히 놓칩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한 후 발견한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진행성 척추 압박은 3가지 보이지 않는 단계로 일어납니다. 1단계는 50대 후반에 시작됩니다. 척추뼈 사이의 젤 같은 디스크가 수분 함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연간 2~3%만 잃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는 동안 매일 밤 중력과 탈수가 이 디스크를 점점 더 얇게 천천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2단계는 60대 중반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 디스크들은 원래 높이의 15라볼 20%를 잃었습니다. 척추가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영리하지만 이 보상은 조용한 재앙을 만듭니다. 등, 근육이 똑바로 서 있게 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복이나 손주 방문 같은 간단한 활동 후에 지쳐버리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그저 노화라고 말합니다. 노화가 아닙니다. 척추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과로로 비명을 지르는 근육입니다. 3단계는 70세 이상의 85%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곳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1cm에서 4cm의 키를 잃었습니다. 내부 장기가 압박됩니다. 폐가 완전히 확장될 수 없습니다. 소화기관이 눌립니다. 그리고 여기 최악의 부분이 있습니다. 척추뼈 사이의 신경통로가 너무 좁아져서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귀중한 몇 밀리초 지연됩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넘어지는 진짜 이유. 다리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척추 압박으로 인한 신경 신호 지연 때문입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3 되신 분이었죠. 한 달에 2번이나 넘어지신 후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따님은 겁에 질려서 요양원 입소를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이 씨 어르신은 마음이 무너지셨죠. 찾아가신 모든 의사들이 나이에 비해 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분간의 검사를 했을 때, 곧 여러분께도 알려드릴 그 검사를 했을 때 키가 3cm나 줄어들었고 신경 신호지연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법들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의사는 칼슘 보충제를 먹으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적절한 비타민 K2와 마그네슘 없이 칼슘만 과다 섭취하면 동맥이 딱딱해지고 디스크 건강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척추 압박을 먼저 해소하지 않고 압박된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금간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제약회사는 여러분이 평생 진통제를 먹기를 원합니다. 건강식품 업계는 비싼 콜라겐 가루를 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당장 3가지가 필요합니다. 세포 수준의 수분 공급, 이것은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400ml를 정확히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력 감압, 제가 시연해드릴 동작들을 사용하여 하루 8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물질을 재건하는 특정 영양소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흔한 한국 음식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근본 원인을 무시하는 치료법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척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압박되고 있습니다. 1시간 지체할 때마다 키가 더 줄고 움직임이 더 제한되고 독립성이 더 사라집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내에 행동하시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만져보세요. 그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간청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척추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5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신호인데
잠자는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증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 경고 없이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여러 번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2번 이상요? 아마 방광 탓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전립선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야간 빈뇨를 호소하는 70세 이상 환자분들 중 80%에서 진짜 원인은 방광 조절과 연결된 특정 신경 경로를 누르는 척추 압박이었습니다. 척추가 방광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불필요하게 잠을 깨우며 그 과정에서 깊은 수면 주기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광, 신호로 인한 깊은 수면 부족은 밤 동안 성장 호르몬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뼈 회복과 척추뼈 재생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것 없이는 척추가 더욱 빠르게 악화됩니다. 압박된 척추가 수면을 망치고 망가진 수면이 척추 압박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의학 교과서가 설명하지 않는 숨겨진 죽음의 나선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4 되신 이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지친 모습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소변을 보러 5에서 6번씩 깬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3명의 비뇨기과 의사를 만나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이상도 찾지 못했습니다. 전혀 효과 없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어르신은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즉시 척추를 검사했습니다. 5분 안에 4번째와 5번째 요추에서 심한 압박을 발견했습니다. 그 압력이 신경 간섭을 만들어 방광이 충만 신호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감압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단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깨는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6주 후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주무셨습니다. 4년간의 고통, 그리고 3명의 비뇨기과 의사가 진짜 원인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무시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낮 동안 앉고, 서고, 움직이면서 척추가 압박될 때 밤에 마법처럼 압박이 풀리지 않습니다. 사실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면 압박이 더 심해집니다. 70세 이상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에서 주무시는데 둘 다 치유해야 할 8시간 동안 척추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압박된 척추뼈가 척추 밑부분의 마미총이라 불리는 신경다발을 누릅니다. 이 신경다발은 방광, 장, 다리를 조절합니다. 압박을 받으면 신호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뇌가 잘못된 긴급 메시지를 받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깨지만 막상 가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지금 당장 허리 아래쪽 골반 바로 위를 만져보세요. 꾹 눌러보세요. 압통이나 둔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마미총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 낮 동안에도 방광 조절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습니다. 장 조절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잃어 낙상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런 진행이 빠르면 6개월 안에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무시합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서는데 신경 신호가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넘어집니다.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합니다. 회복하는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있어 척추 압박이 악화됩니다. 움직임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정확한 순서가 이미 손상된 후 제가 상담했던 수백 명의 환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척추가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6번째 중요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위험한 신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방비 상태일 때 바로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양팔이 저리거나 완전히 감각이 없어져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한쪽 팔만이 아니라 양팔 모두가 죽은 듯이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 말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추, 즉 목뼈가 상체 전체를 조절하는 신경 다발을 압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몇 시간 동안 평평하게 누워 있으면 낮 동안 쌓인 압박이 심해져서 제대로 된 신경 신호를 차단할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문자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병원에서 정확히 이런 증상을 가진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중 82%가 도움을 구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이 증상을 무시했습니다. 그때쯤 되면 손상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간단한 치료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양팔이 저린다면 손가락의 미세한 운동 조절 능력을 잃기까지 약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남은 것입니다. 즉, 셔츠 단추를 채우거나 젓가락을 제대로 잡거나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강남에 사는 74세 이 여사님이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팔이 저려서 깨어났지만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정기 검진 때 언급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칫솔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약 튜브가 4번이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졌고 딸이 화장실에서 우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척추를 검사했을 때 4번째와 5번째 경추가 너무 압박되어 그 사이의 간격이 고작 3m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간격은 7mm에서 9mm여야 합니다. 이 증상을 경험한다면 지금 당장 목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 동안 몸을 세우고 있을 때 중력이 척추뼈를 아래로 당기지만 근육과 인대가 이에 맞서 싸웁니다.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30년, 40년 동안 이런 일상적인 싸움을 하고 나면 그 지지 구조가 약해집니다. 밤에 누우면 압력이 풀릴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척추뼈 사이에 손상된 디스크는 완충 역할을 하는 수액을 잃었습니다. 얇고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졌습니다. 평평하게 누우면 머리 무게가 약 5kg이고 그 무게가 목에 직접 뒤쪽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이미 압박된 신경이 보호할 완충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눌립니다. 느끼는 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신경세포의 죽음입니다. 저린 증상이 한 번 나타날 때마다 절대 재생되지 않는 일정 비율의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절대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70대에는 몸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지 않습니다. 일단 죽으면 그 기능은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일반 의사들은 특수 베개를 베고 자거나 목 스트레칭을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데 비싼 인체공학적 베개는 버리십시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수면 자세가 아닙니다. 문제는 척추뼈가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내부 압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외부 요인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 압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머리 뒤쪽, 모기 머리와 만나는 곳을 만져보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누르십시오. 척추 양쪽에 딱딱한 근육 덩어리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추가 붕괴를 막으려는 몸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그 근육들은 매일 밤 과도하게 일하고 있으며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척추를 보호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가르친 정확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바꾼 12주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아침 척추 점검입니다. 이것이 황금시간 평가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운 채로 오른손을 허리 아래로 밀어 넣으십시오. 손 전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추 곡선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0초가 걸립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공책에 예 또는 아니오를 적으십시오. 연속으로 3번 예라는 답이 나오면 즉시 감압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5가지 감압 운동입니다. 정확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문틀 매달리기입니다. 집에 있는 튼튼한 문틀을 찾으십시오. 손을 뻗어 위쪽 틀을 양손으로 잡으십시오. 체중을 매달아 2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발이 바닥에 살짝 닿아도 됩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3번 하십시오. 압박된 척추뼈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천사입니다. 등을 벽에 완전히 평평하게 대고 서십시오. 눈천사를 만드는 것처럼 양팔을 들어 올리되 팔꿈치와 손목을 벽에 붙인 채로 유지하십시오. 팔을 위아래로 20번 미끄러뜨리십시오. 세 번째 운동은 무릎을 꿇고 하는 고양이 소 자세입니다. 손과 무릎을 대고 엎드리십시오. 화난 고양이처럼 등을 5초 동안 위로 구부리고 그 다음 소처럼 5초 동안 아래로 내리십시오. 15번 반복하십시오. 네 번째 운동은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기입니다.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오른쪽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 3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왼쪽 무릎으로 바꿔 3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양쪽을 각각 3번씩 하십시오. 다섯 번째 운동은 앉아서 하는 척추 비틀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면서 양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으십시오. 2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왼쪽으로 20초 동안 비트십시오. 각 방향으로 5번씩 반복하십시오. 이 5가지 운동은 총 정확히 12분이 걸립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하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칼슘, 마그네슘 균형 규칙입니다. 7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척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없는 칼슘은 연조직에 침착되어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칼슘만 들어있는 보충제 복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2대1 비율이 필요합니다. 칼슘 400mg당 마그네슘 200mg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식품 공급원은 참깨입니다. 매일간 참깨 2큰술이 바로 이 정확한 비율을 제공합니다. 밥 위에 뿌리거나 국에 섞어 드십시오. 넷째, 수분 섭취 척추 법칙입니다. 탈수된 디스크는 더 빨리 압축됩니다. 체중 1kg당 정확히 30ml의 물이 매일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1800ml입니다. 이 양을 하루 동안 6번에 나누어 똑같이 마시십시오. 한 번에 다 마시지 마십시오. 미지근한 물만 드십시오. 찬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다섯째, 척추를 죽이는 3가지 음식을 제거하십시오. 흰 설탕은 디스크 퇴화를 가속화하는 염증을 유발합니다. 가공된 식물성 기름은 척추 조직에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과도한 소금은 추간판에서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이 3가지를 12주 동안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2세. 이 여사님께서 5분 이상 서 있지 못하는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키가 4cm나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이 방법을 12주 동안 따르신 후 2.8cm를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통증 없이 매일 40분씩 걸으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초혜 씨는 척추 유합 수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방법을 8주 동안 실천한 후 디스크 공간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증가하여 담당 의사가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척추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이 조용한 퇴화를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녀가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이견이어 간치의 황금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정보가 한 분이라도 마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누르십시오. 연락처에 있는 65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보내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내 척추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 자신이 앞으로 60초 안에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내일 아침 박 박사의 3분 척추 체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가지 감압 운동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척추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척추 건강을 지켜야 하는 70세 이상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